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기 대명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기 대명사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지, 그리고 문장 속에서는 제기 대명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그거를 좀 이제 먼저 우리가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 문제로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출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귀 대명사는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 이게 기본 개념이네요. 나타내는 대상의 인칭과 성, 수에 맞춰 써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기요. 네, 이 말만 봤을 때는 뭐 정확하게 와 닿진 않죠. 다시 불러오는 대명사. 다시 불러오는 대명사. 다시 불러오는 대명사. 그래서 간단한 게 이거죠. 상황 설정을 하면은 가장 쉬운 문장입니다. I love you 이러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근데 내가 나를 좋아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you가 아니고 이제 방향이 나를 좋아할 때. 근데 그 나라는 거는 주어랑 똑같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쓰는 거를 이제 어떻게 단어를 맞출 거냐. 나라는 명사를 대신해서 써야 되거든. 중복이 되니까. 여기서 벌써 대명사를 쓰긴 했지만, 근데 그냥 대명사가 아니고 내가 이 동작을 할 때 이 동작의 뉘앙스 혹은 영향력이 뒤로 전달이 되는데, 그게 다른 대상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다시 돌아가게끔 명사를 세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제귀 대명사고, 제귀 대명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명사 표를 보면은 맨 끝에 있는 거 I, my, me, mine, myself 뒤에 self 붙어져 있는 친구들, 혹은 selves, 이건 복수, 이건 단수, 이런 친구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뭐에 맞춰서? 앞에가 I면은 그 1인칭 라인에 맞춰서, U면은 U 라인에 맞춰서 yourself.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you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내 자신을 좋아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myself를 써주면은 돼요. 그러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제귀 대명사라고 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확장을 조금 해야 됩니다. 상황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이제 어금니 조심하세요. 연인 관계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이유는 처음에는 되게 잘해주더니 지금은 이제 사랑이 식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누구지? 영준이라고 해볼까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영준아, 너 사랑이 식었어. 이런 말 안 하지. 어떻게 하니? 영준아, 너 요즘 이상해. 예전 같지가 않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너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좋아한단 말이야. 이거 아니지. 어떻게 하냐? 뭐 연애라는 걸 해본 적 있어야지. 진짜 어렵네. 아니야, 나 너 아직도 많이 좋아해. 내가 너 서운하게 했구나. 요즘에 내가 다른 거 좀 신경 쓸 일이 있어서 많이 못 챙겨줬구나. 미안해. 미안해. 나 너 진짜 많이 좋아하지, 생각하지. 근데 이 상황입니다. 아유, 들어주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민망하네요. 죄송합니다. 이 상황에서 영준이가 한 말이 뭐냐면은 I love you입니다. you는 가상현실의 여자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you를 이제 love 하는 건 난데,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내가 많이 사랑한다는 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 썼던 건 뭐냐면은 you 뒤에 I love you 다음에 뭐 so much, I love you so much, 뭐 very much, 혹은 뭐 I really love you, 막 이렇게 부사들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사들을 쓰는 게 첫 번째 방법이죠.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근데 이렇게 쓰는 방법 말고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만이라는 말을 내가 직접, 내가 손수,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이제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배우고 있는 제귀 대명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요 자리예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제귀 대명사를 한번 써보면은 이 주어랑 이제 서술어 동사 사이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입으로 이제 소리를 만들어 보면은 무슨 소리야? I myself love you. 아니면은 뒤에다가 쓰면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은 I love you myself. 즉 부사 대신에 이렇게 제귀 대명사를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제귀 대명사는 무슨 역할이냐면 내가 지금 이 행동, 너를 사랑하는 그 행동을 강조해주는 역할이에요. 이럴 때 제귀 대명사는. 그러니까 제귀 대명사의 또 다른 기능인 거죠. 그럼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제귀 대명사는 기능이 몇 개예요? 2개죠. 그죠?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일단 여기겠죠. 말 그대로 제귀 대명사니까. 시험 칠 때도 일단 이걸 가장 많이 하겠죠. 왜냐면은 주어가 어떤 동사를 하고 그거에 영향을 받는 그 자리니까. 근데 얘는 제기적인 이런 상황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love라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부사 기능이 있는 게 바로 제기 대명사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 카테고리화를 해놓으면 첫 번째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기 대명사 컨텐츠 안에서 얘를 이제 제귀 용법이라 그래요. 다시 불러오는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부사적 용법이잖아요. 부사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다 love에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얘를 love에 더해지는 제기 대명사 myself를 우리가 강조 용법이라 그래요. 첫 번째 이렇게 써있죠. 제귀 용법으로 제기 용법이라 써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를 혹은 스스로에게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동작이나 행위가 그 사람 자신에게 되돌아오거나 아니면은 영향을 미칠 때 목적어 자리에 쓰입니다. 주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 목적어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의미가 되돌아오거나 그게 똑같은 주어인 거거든요. 근데 자리가 목적어 자리. 왜냐면은 제기라는 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앞에 동사도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자리에밖에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주어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건데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문을 한번 보면은 그는 자기 자신을 자선 사업에 헌신했다. 지금 이 헌신했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이 devoted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불러왔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누구가 들어가는 거냐면은 바로 himself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헌신한 거죠? To charity work. 이게 자선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자선 사업. 많이 쓰이는 단어죠. 자선 사업.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여러분들? 제귀 용법이라고 불러요. 개념 좀 정리 좀 되셨나요, 여러분들? 야, 채팅 좀 활발하게 좀 쳐봐. 유튜브에 올릴 거잖아, 다. 강조용법 아직 얘기 안 했어. 쟤야, 좀 이따 쳐. 농담이고. 지금 이거 제기용법 이해되냐고. 알게 됐어? 다른 친구들 좀 이해되나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문성이 왔구나. 문성 어서 오고. 아니야, 지혜야, 농담은 잘했어.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우리 강조용법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그 자신이 직접 손수라는 뜻으로 강조하는 명사나 대명사의 바로 뒤나 문장 끝에 쓰입니다. 강조하기 위해 덧붙인 말이므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조를 한다는 건데 어떻게 강조하는 거냐면은 이 행위, love라는 행위를 우리가 강조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동사니까 얘를 동사를 강조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부사라고 하니까 부사의 위치에서 써주면 되는데 문장의 맨 앞에 쓰는 건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맨 앞에 쓰는 건 제기적인 냄새가 좀 안 나잖아요. 먼저 주어가 나와주고 그 뒤에 myself가 들어가야지 강조하는 좀 느낌이 나지 않나요? 먼저 보여주고 제기적인 느낌으로 한 번 더 써줘야 된다. 그죠? 그게 포인트고 그리고 요 사이에는 낄 수가 없죠.
동사 목적어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얘네가 얼마나 찐득한지 love you, 그죠? 그러니까 부사는 여기 못 끼고요. 실제로도 부사는 여기에 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myself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써가지고 누구를 꾸며주는 거죠? 역시 앞에 있는 love를 꾸며주는 거죠. 즉 강조용법이라는 거는 부사의 위치예요. 근데 부사의 위치 중에서도 어디에만 위치하는 거냐면 이렇게 주어 뒤 그리고 문장의 맨 끝, 이 두 개의 자리를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 mysel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뭐랄까 내 스스로 이렇게는 사실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뭐 직접 손수 뭐 이렇게 문장에 맞춰가지고 그냥 디코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 어서 오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바로 그 자신이 직접 손수, 오케이? 그래서 강조하는 명사나 대명사의 바로 뒤 혹은 문장 끝.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강조하는 명사나 대명사의 바로 뒤가 이제 그러니까 주어 뒤, 그러니까 주어 뒤라고 생각할게요. 주어 뒤나 문장 맨 끝. 그리고 강조하기 위해 덧붙인 말임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부사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럼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이름이 에바네요. 이름 진짜 에바다. 자, 에바씨, 그리고 뭐를 발급했냐면은 인증서, issued the certificate, 인증서를 발급했다. 근데 직접이란 말을 넣기 위해서 어디다 넣냐면은 주어랑 동사 사이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she예요, herself예요? 네, herself죠.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 빈칸 뚫리면 herself를 찍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에바는 뭐 했어요? 발급했어요. 뭐를? certificate를 어디? 그녀 스스로. 이때는 뭐예요? 문장 끝에 썼죠. 그럼 여기 빈칸이 뚫려도 herself를 쓸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의미적인 이제 이론적인 거나 이 제기대명사의 뉘앙스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위치상으로는 이제 동사 뒤에 목적어, 제귀용법, 그러니까 동사 뒤에 목적어를 하나 쓰일 때, 그리고 이제 강조할 때 어디 뒤에? 주어 뒤에, 그리고 문장 끝에.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뭐 강조용법이니 제기용법이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억해야 되는 건 어디죠? 동사 뒤 하나, 그리고 주어 뒤, 문장 맨 끝. 근데 이거를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싹 정리를 하면 그냥 주어 뒤에 하나, 동사 뒤에 하나, 문장 끝에 하나, 이렇게 위치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하나 더. 이제 관용 표현, 암기하는 거. 그래서 이 제기대명사랑 관련돼서 암기를 하는 컨텐츠인데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바로 by oneself죠. 그래서 oneself는 뭐냐면은 앞에서 맥락을 맞춰서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반복되면은 myself, 너면은 yourself, 그면은 himself, 그녀는 herself, 다 아니면은 itself, 우리면은 ourselves, 그들이면 themselves, 이런 식으로. 얘가 제일 인기가 많고요. 얘네들은 이제 곁다리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럼 보면은 the hiring manager, 그 채용 부장은 뭐 한다고요? will interview, 인터뷰할 거예요. 뭐를요? the group, 그룹을. 어떻게? 그 스스로, 혼자서. 그래서 by가 보이니까 himself를 쓰는 거죠. 근데 이 관용 표현은요, by 뒤에 실제로 문제에서 A, B, C, D가 이렇게 있으면은 굉장히 목적어 쓰고 싶거든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목적어를 써도 어색하지 않은 문장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관용 표현으로 암기를 조금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by himself,